2026학년도 과기대 수리논술 모의고사 문제 1번 함께 보겠습니다. 원 위에 12개의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고 12개의 점 중에서 3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답안 작성 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2개의 점을 P1부터 P12까지라고 번호를 매긴 다음에 원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지름일 때 원주각이 90도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빗변이 뭐다? 그렇죠. 빗변이 반드시 지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름은 몇 개? 지름은 6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P1, P7, P2, P8, P3, P9 이렇게 해서 쭉쭉 연결시켜주면 각각이 지름이 되고요. 지름은 6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름 하나당 직각삼각형은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P2를 수직으로 잡는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고 P3를 수직으로 잡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이쪽에서 5개 만들 수 있고요. 이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5개를 더 만들 수 있어서 지름 하나당 10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름 6개가 있었고 각각 10개를 만들 수 있었으므로 총 60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단순한 등차 수열 문제예요. 4항까지 합 214, 6항까지 합 303 이것을 가지고 첫 항과 공차를 연립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은 첫 항에 공차를 n-1번 더해서 63-3n이라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n이 21이 되면 최초로 음수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절대값을 붙인 수열의 합은 20항까지는 그냥 양수를 더해주면 되고 21항부터 40항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면 됩니다. 등차수열의 합 2분의 항의 개수 그리고 A1과 A20 여기다가 n 대신에 20 넣어주면 20항은 1이 됩니다. 21항부터 40항까지 합도 2분의 항의 개수 A21은 마이너스 2고요. A40은 마이너스 59입니다. 계산하면 1200이 나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요. 이때의 이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급수가 수렴하면 요 알맹이 있죠? 리미트 붙인 알맹이. 리미트 붙인 요 알맹이가 몇으로? 0으로 수렴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수능에 친숙한 학생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2가 나온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논술 답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을 정확히 이용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할 겁니다. 극한의 성질, 수렴하는 두 수열을 더해도 수렴하고 각각의 수렴값을 더해서 수렴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열 0으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열을 하나 만들어요. 어떤 수열이냐면 얘랑 모양이 똑같은 그러한 수열을 하나 만들어서 그 수열도 2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더해주면 다시 말해서 이 수열과 이 수열을 더해주면 0과 2의 합, 0과 2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수열을 더해주면 AN만 남잖아요. 따라서 AN이 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는 2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리미트 붙인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해 봅니다. 일부러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2 맞잖아요. 그럼 왜 하필 이렇게 했냐면 주어진 문제에서 이 값이 5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느냐? 이 식을 살짝 변형해 볼 겁니다. 분자에 1을 더하고 1을 뺄 겁니다. 2n제곱 더하기 2n에서 1을 더하고 1을 뺍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묶여서 얘가 되고요. 이렇게 묶여서 얘가 됩니다.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몇이었냐고. 이 값이 5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얘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 계산값은 여러 번 해봤죠? 이항분리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것이 남고 무한대로 보내주면 값은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1이 되고 5에서 1 뺀 4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앞에 숫자 2였고 뒤에 숫자 4, 둘을 더하면 정답은 6이 됩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얘는 포물선이고요. 포물선의 방정식 1-x제곱 주어져 있습니다. 이 도형은 원입니다. 포물선과 원은 한 점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접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접하는 점을 P라고 둡시다. P점의 좌표를 t, 1 빼기 t 제곱으로 두고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2t 됐나요? y'은 마이너스 2x이므로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2t. 이 직선은 원의 접선이므로 원의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중심 방향으로 수직이 됩니다. 따라서 선분 OP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몇? 그렇죠. 마이너스 1입니다. 선분 OP의 기울기는 t분의 1 마이너스 t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t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얘를 계산하면 t제곱은 2분의 1이 나오는데 t는 양수잖아요. 1사분면에서 만났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따라서 t값은 루트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P라는 좌표는 루트 2분의 1, 2분의 1이 되고 OP의 길이가 원의 반지름인데 그 값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3이죠. 그 값에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S1과 S2의 합은 포물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에서 4분원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S1과 S2의 합은 인테그럴 0부터 요점의 좌표 1입니다. 1-x제곱 해서 포물선의 넓이 구하고 여기에서 4분원의 넓이, 원의 넓이의 4분의 1배. 반지름 아까 몇이라고요? 2분의 루트 3. 반지름의 제곱을 적어주면 4분의 3이 됩니다. 이 값은 3분의 2 빼기 16분의 3 파이가 됩니다. 두 번째 풀이입니다. 원의 방정식을 작성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 P라는 점에서 접했기 때문에 P라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각각 같습니다. 점 P를 t, 1 빼기 t 제곱으로 둡시다. 그러면 포물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t가 되고 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합니다.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y dx 붙여주고 0. 따라서 dy dx는 마이너스 y분의 x가 됩니다. 이때 점 P를 여기다가 쇽 대입하는 거예요.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분의 x, 그 값은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t는 양수이므로 플러스 플러스 약분 가능하고요. 그러면 1은 2 빼기 2t제곱, 2t제곱은 1이 되므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t값은 양수이므로 t값은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원의 반지름을 구하면 되고요. 이 이후로는 풀이원과 동일합니다. P점의 좌표 루트 2분의 1, 2분의 1이 되고 원의 반지름 구한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풀이입니다. 점 P의 좌표를 삼각함수로 표현할 겁니다. 반지름이 R인 원으로 두고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점피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OP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그리고 점피에서의 미분계수, 포물선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좌표 마이너스 2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두 기울기를 곱해서 몇? 그렇죠. 마이너스 1입니다. 탄젠트 세타와 마이너스 2r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2r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하나 약분을 해주고요. 코사인도 일사분면이므로 양수, 따라서 약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2r 곱하기 사인 세타는 1입니다. 점피는 포물선 위의 점이므로 r 곱하기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를 만족합니다. r 곱하기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에요. 좌변은 2분의 1 마이너스 r 제곱에 코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2r분의 1입니다. 이렇게 r값을 계산하면 r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풀이 1과 동일하게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1-4번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답안 작성법 설명하겠습니다. 원의 접점을 잘 설정해 주고요. 기울기와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 따라서 t값 구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산을 보여주면 됩니다. 두 번째 풀이에서도 원의 방정식 보여주고요.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기울기 구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기울기끼리 서로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t값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P점의 좌표 OP의 길이, 다른 말로 반지름 계산 보여준 다음에 넓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풀이, 원 위에 한 점이라고 했으므로 P라는 점을 R 코사인과 R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고 동시에 포물선 위의 점이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접선은 서로 수직이므로 기울기끼리의 곱은 마이너스 1, 사인 값이 나오게 되고 사인 값을 알면 코사인도 알게 되는 거죠. 걔를 기역에 대입해서 R 값을 구했고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계산해서 답에 적어주면 됩니다. 이상으로 과기대 2026학년도 모의고사 1번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2026학년도 과기대 모의 문제 2번입니다. fx가 절대값 2개 포함해서 주어져 있고요. 코사인 함수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따라가다 보면 an 구할 수 있고 an을 구하면 마지막 3번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2-1번에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알맞은 수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수식 정리 문제입니다. fx에 절대값이 2개 들어있고 얘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 얘도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마이너스 2n하고 2n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n보다 작으면 그러면 얘도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fx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여기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정리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나옵니다. 두 번째 범위, x가 마이너스 2n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2n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 그때는 얘는 양수 또는 0이 되고 얘는 음수 또는 0이 됩니다. 따라서 fx는 이 식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어줍니다. 계산하면 1이 됩니다. 세 번째, x가 2n보다 큰 경우 x가 2n보다 크면 얘는 양수, 얘도 양수라서 절대값을 없앤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수이고 양수이므로 절대값 없애서 정리하면
기울기 2인 직선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역은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 니은은 1, 디귿은 기울기 2인 직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2-2번 문제, fx하고 코사인 x의 교점의 개수의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2-1번의 결과로부터 fx를 구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 기울기 0인 직선, 그때 함수값은 1입니다. 그리고 기울기 2인 직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코사인 x는 1보다는 작거나 같잖아요. 따라서 코사인 x하고 fx가 만나려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가서 코사인 값이 몇이 되는 값? 그렇죠. 코사인이 1이 되는 곳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코사인이 1이 되려면 이 점의 x좌표는 2파이의 정수배이어야 합니다. 이때 k는 정수, 물론 0도 됩니다. 0도 정수예요. 따라서 이 숫자는 아무리 커도 2n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2n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아야만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자면 이 숫자 여기 몇이었다고요? 그렇죠. 2파이의 정수배. 얘가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교점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이 수식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는 몇 개 있다고? n에서 마이너스 n을 뺀 후 1을 더해주는 것이므로 2n 플러스 1개가 있고요. 교점의 개수도 2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an의 일반항이 됩니다. 3번 문제는 단순 이항분리 계산 문제입니다. an 대신 2n 플러스 1 대입하고 an 플러스 1은 2n 플러스 3이 됩니다. 이항분리를 통해서 두 식으로 나누어 줄 수 있었고 앞에 2분의 1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대입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소거시키고 맨 앞에 것과 맨 뒤에 거 그리고 2분의 1을 같이 계산해 주면 165분의 26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2번 문제 해설을 마칩니다. (2026학년도) 과기대 모의고사 3번 문제입니다. fx는 3차 함수이고요. gx는 2차 함수입니다. fx 위의 점 E에서의 접선하고 gx 위의 점 x = E에서의 접선이 서로 같아요. 얘도 2고 얘도 2입니다. 그러면 3차 함수 fx에서의 2에서의 접선과 2차 함수 gx에서의 2에서의 접선이 서로 같다는 뜻이므로 x = 2에서 어떤 일이 있겠어요? 맞아요. x = 2에서 함수값도 서로 같고 미분계수도 서로 같습니다. 계산은 미분계수 먼저 하는 게 편하거든요. 미지수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의 도함수를 구하고 ax 세제곱의 도함수인 3ax제곱, gx의 도함수를 구하고 6x가 됩니다. 여기에 2를 집어넣어주면 12a, 여기에 2를 집어넣어주면 12가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1입니다. a가 1이니까 fx는 x세제곱이고 gx는 3x제곱 더하기 b인데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준 8과 12 플러스 b는 같은 값을 가져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입니다. 3-2번입니다. 1번에서 구한 a값 1이었고요. b값 마이너스 4였습니다. x =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f'x는 3x제곱이고 여기에 2를 집어넣어주면 기울기 12가 나옵니다. 또한 f2는 8이므로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에다가 한 점 2,8을 적용시켜서 y는 12x-16이 됩니다. 3, 4분면과 만나는 교점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방정식 x세제곱은 12x-16을 풀면 됩니다. 인수분해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따라서 2 또는 마이너스 4,
그런데 3, 4분면과의 교점이라고 했으므로 x좌표는 음수, 따라서 x좌표 마이너스 4가 되고 y는 x세제곱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4가 됩니다. 사실은 이 점의 좌표는 인수분해 없이도 풀 수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 중근은 2번 씁니다. 이렇게 더하면 2차 합의 개수가 0이므로 0이라고 적어줄 수 있었고요.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4입니다. 수능 문제 풀 땐 이렇게 풀었었죠. 하지만 논술에서는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연습장에는 이렇게 풀고 답을 쓸 때는 인수분해 한 척 하면서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3-3번입니다. 1번에서 구한 A값 1이었고 B값 마이너스 4였습니다. 2번에서 구한 접선 Y는 12x-16입니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그림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요 접선의 방정식 Y는 12x-16이고 2번에서 3, 4분면과의 교점 마이너스 4인 것은 구해 놓았습니다. G라는 함수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F라는 함수는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접선과의 교점은 이거랑 이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F와 G의 교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F는 x세제곱이었고 G는 3x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교점의 x좌표는 2 또는 마이너스 1.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입니다. A 영역의 넓이와 B 영역의 넓이를 더하면 정답이 되고 A 영역의 넓이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3차 함수에서 접선을 뺀 형태, 3차 함수에서 접선을 뺀 형태, 요 수식을 적분하면 됩니다. B 영역도 2차 함수에서 접선을 뺀 형태, 이 식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B 영역의 넓이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영역의 넓이는 두 정적분 값을 더하면 되고요. 4분의 405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3번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